자, 19등급 특수 선박 그리고 20등급 선박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20등급 20등급은 뭐다? 초대형 선박입니다. 초대형 선박의 효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더 길게 말씀드렸었어요. 항에서 한 명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선실의 변경이라든지 특수효과 추가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이전 영상에 다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선박 라르와이알 20등급 선박이고 전투 선박입니다. 특성은 결사배병선인데 여기 보시면 결사배병선 배병 공격에 특화된 선박입니다. 선박의 내구도가 낮을수록 배병 공격력은 최대 25까지, 배병 방어력은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태 선박이죠. 맞으면 맞을수록 좋아하는 선박. 자, 그 다음으로 전열함. 전열함이 또 추가됐습니다. 전열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초대형 선박이고 전투 선박인데 특성이 원거리 포격선이에요. 아, 이거는 좋죠. 이 원거리 포격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배를 타는 것만으로도 사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 클리퍼. 근본이 되는 선박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클리퍼 나왔죠. 전열함 나왔죠. 일단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이미 레전드인 거야. 대형에서의 메인이 되는 선박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라르와이알까지 진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선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펙을 보겠습니다. 교역 선박이에요. 네, 교역 선박이고 전문 지식은 교환 전략입니다. 잠깐만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볼까요? 지금 현재 그 가장 좋은 상위 선박의 스펙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상위 티어인 선박이 대형 조우선입니다. 교역 선박이면서도 적재가 많으면서도 조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강하게 맡고 있는 선박이었는데 이 선박의 특징이 판매 전략이 붙어있는 선박이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 선박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죠. 교역을 했을 때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박을 운반용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항해하면서 가장 쓸 수 있는 유효한 옵션은 교환 전략이 가장 유효하단 말이에요. 물물 교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물물 교환에 있어서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교환 전략 전용 선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그 다음입니다. 사견선. 이 선박은 모험 세팅에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선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똑같이 모험 돌리는 거면은 전투 선박을 타지 굳이 이 선박을 안 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효과를 붙여줬습니다. 전투력 2에다가 관찰력이 최진력 1 이런 수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급법을 또 올려주기 때문에 심지어 조력이 붙어있어. 모험 선박인데 애초에 조력 붙어있는 게 사기인데 거기다가 세로도시 높은 선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견선 같은 경우에는 모험을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육탐을 많이 돌리는 건 아닌 약간 육지수련에 좀 더 치중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선박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형 몽충. 대형 몽충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서 만드세요. 뭐 충사 선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초기형 전열함이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특이하게 19등급 특수 선박입니다. 반쪽짜리 선박이에요. 초대형이 아니야. 지금 당장 20티어 선박을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여러분들이 뭐 레드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로잘리아 폴엠 연대기를 완료한 다음에 이 선박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선박을 바탕으로 북극해에 진입해라. 뭐 그런 의도가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이제 그런 선박이어가지고 뭐 특별한 수집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이 선박을 바탕으로 뭘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위에 선박들이 초대형이기 때문에 이 선박은 대형이라 가정하면요.